우선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질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사회적 비용 경감 및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 포장지에 영양 정보 제공 의무, 그다음에 맞아요. UPF,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라는 첨가물이 다량 포함된 식품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등으로 이제 과일 채소 등의 생산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푸드테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사실 이 스마트팜이 5년 전부터 이제 해당 부분이 인삼이나 홍삼까지도 이제 반영이 돼서 스마트팜을요? 네, 5년 오. 전부터 이미 한국농촌진흥청이랑 이제 한국인삼협회 뭐 이런 협회들에서 제가 이제 R&D에 있었을 때 이제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작이 불가한 지력을 다 빨아먹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스마트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그 기술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홍삼 원료 좀 싸질 수 있나요? 저 홍삼 원료 좀 넣기만 하면 원가가 너무 후덜덜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가격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잠시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샐러드 원료를 조달받거나 저렴하지만 고단백 식물 성장, 네, 그렇죠. 이제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단백질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화학 물질이 없는 가공 기술, 세포 배양, 정밀 발효 기술, 그쵸. 예, 배양육들. 곤충 대체 식품, 배양육 이런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이제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곤충 대체 식품에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게 이미 사료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향후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곤충을 활용한 대체 식품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식량이다라고. 귀뚜라미. 뭐 특히. 귀뚜라미도 있고 이제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 예.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게 단백질원이잖아요. 사실 이 곤충 대체 식품 그쵸, 같은 그쵸. 경우에. 그래서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언젠가는 식품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잘 아는 게 앞서서 이제 최소라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이죠. 예. 저도 쉽지 이거를 않아요. 조금 해봤지만 저보다 좀 더 많이 계셨죠. 저는 심지어 원료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식물 맞습니다. 대체육 자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 전 회사 중에 한 군데죠. 네네네. 그 전 회사의 공장에서 이 식물성 대체육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원료는 수입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 원료가 해온으로든 에어로든 어쨌건 간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체육이 대두가 된 이유 중에서 큰 게 이미 기후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넥스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체육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저탄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체육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비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기후 위기를 위해서 대체육을 먹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저탄소에 굉장히 조금 많이 투신하기 위해서 난 대체육이나 식물성 대체육을 먹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셨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 해당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원료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고 그 원료가 만약에 그 해당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제조국에서 생산된 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탄소 저감에는 생각보다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린워싱을 하는 좋지 않은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나는 소비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자기가 더 연구하고 더 알아보고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요즘 최근에 이런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사실 대두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해당 국가들의 식물성 대체육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탄소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있겠죠. 굉장히 적겠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활용해서 대체육을 만들기에는 유통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제조 원가가 맞지 않긴 해요. 안 나와요. 솔직히 미국의 그런
지금 엄청나게 대형 공장식 농업으로 만들어내는 그 대두 가격이랑 우리나라 농가에서 만들어내는 그 대두의 가격 킬로그램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논지의모가 아니면 어디냐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탄소 쪽까지 반영을 해봤을 때는 사실 한국 국내에서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그 탄소 쪽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숙제이지 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대체육 시장에서 잠시 이제 제품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조사들이 기술이 많이 개발되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두 분말만 떼와서 이제 제형을 다 찍고 막 그런 식감도 하고 막 3D 프린팅화 해가지고 뭐 연어도 만들더라고요. 아유, 요즘은. 그럼요. 네, 회도 만들고 하는데 닭가슴살 같은 거에 그 닭고기 같은 거에 결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배출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체중 조절이 아니라 이제 저희 계속해서 이제 항노화, 뭐 리버스 에이징 다양한 이제 컨텐츠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건강한 노화랑 이제 장수를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이나 치매 예방, 스트레스 경감 등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모두 챙기는 다이어트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로 이제 장내 유익한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쵸.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감정이나 에너지나 식욕 이런 거를 조절하는 동시에 치매 예방이랑 숙면까지도 우울증, 뭐 체중 조절 등 다양한 이제 다이어트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든가 트립토판 같은 네네.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식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물질들은 사실은 90% 혹은 95% 그러니까 물질들 따라 좀 다른데 이 정도가 사실 장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잡음으로써 굉장히 그 사람의 건강에서 많은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에 신체다라는 이제 저는 논문들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네네. 살짝만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은 트리토판이나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나 다 그 트리토판의 대사 과정에 이제 전구체나 이제 향후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기작들에서 나타나는 성분들이잖아요. 근데 해당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아미노산이고 DNA이고 장내 미생물과도 다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이제 D2C 사업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이제 유전체 키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만으로도. 네,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향후에 인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나의 신체 나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질병까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나의 뭐 생활 습관에서 어떤 거, 나의 식습관 어떤 걸 조금 더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한다. 더 강화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라는 좋죠.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길 왔으면 바라야죠.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 돈을 많이 벌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탕 첨가나 이런 단맛을 내지 않고 포장재 내에 아로마 향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뭔지 식욕을 알아요. 억제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거나 심리적 안정. 항염증 성분을 식품에 추가하여 신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제품도 출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염증은 진짜 핫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항염은 사실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식이든 식품이든. 하지만 40대 지나면은 항염이라는 말만 있으면 다 너무 잘 팔리는 걸. 그렇죠. 근데 이게 항염이 참 어려운 이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특히 식품 쪽에서 정부 섭취는. 맞아요. 이게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 표면이 연쇄 사이토카인 반응의 체인링을 끊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뭐 물질이나 논문 그리고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효소들이라던가 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체내 경구 섭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측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게 경구 섭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작들이 또 다 효소마다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그나마 좀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약품 시장까지 넘어가 버리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다음 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당 지금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들의 원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없는 걸. 화장품은 없죠. 죄송합니다. 화장품은 없습니다. 기능성이. 네. 공전상
네. 식약처가 인정해 주는 건 없습니다. 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임상에 따른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에 대해 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